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참 인턴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육성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직접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게 주진우 의원실에서 이게 공개를 한 것 같네요. 윤기찬 위원님, 실제로 저 정도면은 글쎄요, 인격 모독성 포언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뭐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정도면은 폭력 수준이죠. 예. 특히나 이제 소리 지르시는 걸 보니까 뭐 어떤 사유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인턴을 대상으로 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 인턴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숙련되기 이전에 이미 아직 그 업무 처리가 미숙련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맞냐. 특히나 인턴이 뭐 나이 드신 분이 올 수도 있겠지만 통상 뭐 사회 초년생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2017년도 얘기니까 그래도 상당히 뭐 조카 아니면 아들 정도 되는 그 정도 연배일 걸로 추정은 되는데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해서 이 긴축이냐 아니면 확장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는 이게 정책적 측면이기 때문에 여야나 아니면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우리 인턴을 향한 기득권자 또는 이 공직자의 어떤 대우기 때문에 예. 이건 진영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여지가 없어서 예. 저는 상당히 청문회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해운 후보자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는 것이 맞득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로 옮길 때 가장 의심받았던 부분이 재정을 마음대로 하시려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긴축재정론자인 이해운 후보자가 가서 대통령의 그런 그 재정에 대해서 좀 견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저런 정도의 그 상식적인 비판 그 대상물이 나오게 되면 청문회 통과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해운 후보자는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본인도 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증언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운 전 의원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제 스스로도 봤고 예. 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예. 저런 사례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장관직을 맡을 그런 자질이 되겠느냐, 자격이 있겠느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세요? 여론의 어떤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물론 두 사람은 모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런 사례나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의 임명 자체가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저 녹취 내용들을 보면서 옹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공무원은 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예.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심의 결정기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둔턱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 더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국민 정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 민주당 내부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논란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예. 자진하차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형평성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꽤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에 올라가서 저런 얘기들이 계속 만약에 지금 한 번 나온 게 또 다른 건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예. 청문회가 어떤 자질에 대한 검증 또는 협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런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뭐 당 내부에서야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이고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존중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 인사권도 중요합니다만 국민 정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매우 힘들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잘한 인사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뭐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네.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한 삼선 의원인데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SNS에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호 대표님,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하고 네.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발탁하고 그리고 사심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어떤 발탁은 대부분의 민주당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또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그 인턴 비서관에게 한 그 전화 녹취는 그것은 일종의 언어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20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제가 다 그 녹취를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본인을 자책하고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인사검증자들이 이러한 녹취를 구해서 들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었다면 네. 지명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네. 조금 더 국민 여론을 상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치하는 이유가 이러한 언어폭력을 뭔가 옹호하고 변명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해운 후보자 역시도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진정성 있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억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현재까지는 후보자님의 어떤 대처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 평판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앞서 뭐 저희가 녹취를 듣긴 했지만 이해운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는 게 객관적인 인사 검증도 하겠지만 이런 평판조회도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대강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니지 않았겠느냐, 흘러다녔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최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검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는 여야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눈 감아준 측면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여야 모두 뭐 중진이다 또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봐도 뭐 말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넘어가자. 대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오랫동안 좀 정치권 내에서 누적돼 왔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이 관행처럼 그 흘러갔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국민의 발전이나 시대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당히 좀 과거의 구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속 살아나고 더 커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인 장관을 뽑는 자리인데 저런 말을 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혔을 때 국민들이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의원실에서 최대 약자가 인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인턴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의원이 저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듣기만 해도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상실감이 되게 크고 분노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권이 좀 뒤돌아봐야 될 것 같고 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또 이해운 후보자한테 또 나온 의혹은 이제 보좌관을 집으로 가봤더니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치라고 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또 뭐가 나올지 언론사들도 아마 이 부분에 집중해서 또 취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를 설명을 하는 것이 시아버지 네. 얘기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덕에 들어왔다 이런 좀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의원인데 이분이 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임명직이죠. 물론 그때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무부 장관. 그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에 와서 사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민자당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제 한나라당에 단판이 있을 때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보수 정당의 적통에서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울산을 지역구로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만일 공천 주는 그 당시에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뭘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김태호 전 장관의 후광을 의식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뿌리 깊은 정치 명문가의 이제 며느리였기 때문에 예. 그 후광을 저는 받았다고 보고 아마 홍준표 의원도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하면은 네. 검증 얘기들 하셨는데 그 이게 이제 지금 그 말하자면 이해운 전 의원이 국힘이 친정이잖아요. 친정인데 이제 청문회 가면은 친정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은 이제 방어를 하겠지만 약간 의무적 방어 정도를 하게 가능성이 큰데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경남지사를 했던 김태호 그 당시 전 지사가 네. 이제 총리로 지명됩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흔적들이 나오는데 경남도 지사가 그때 또 정권이 바뀌어서 김두관 당시 이제 지사가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 청문 자료로 트럭 2대 분량의 자료를 경남도 걸 다 올려보냅니다. 서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낙마했습니다. 사진 하나 때문에. 물론 그거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일화를 소환하는 거는 그만큼 친정의 공격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의혹들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예. 정말 국힘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 지뢰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당 부분 험로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알 네. 테니까. 그런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 의지를 좀 내비친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강훈식 실장 얘기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자는 취지로 좀 읽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를 아마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해운 전 의원의 소위 갑질 논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질문을 안 한 측면이 질의응답을 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예 안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게 도전이다. 네. 그래서 그럼 왜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직접 이제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좀 무지개 같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한 얘기는 이해운 전 의원의 어떤 갑질 논란의 내용보다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예. 핵심들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개혁하면서 대연정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협치가 필요하고 이런 협치를 했을 때만이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정치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어떤 이해운 전 의원을 선택을 했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아마 내부에서도 다시 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예. 참모들은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 또는 정당의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게 될 것 같고 또 조만간 이 부분과 관련해 대통령의 또 의중이 다시 또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당에서 지금 뭐 벼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뭘 모으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요 사유만 갖고 인사권자가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정책적 비전 등에 대해서 이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 게 원래 바람직하지만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통합 정치의 상징으로 대통령이 인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통합의 상징, 협치의 상징이 되려면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말씀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쓰겠다고 하는데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염색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이 아닌 거죠. 근데 염색 과정이 이미 거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자아 비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통합의 상징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청문회를 거치게 하느냐. 청문회 단계에서 이제 국내 시민에 대한 엄청난 공격의 이 발언들이 이해운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통한 답변을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건 저는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지 장관직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장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한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현재 상황에 청문회까지 간다 그러면 뭘 더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해운 후보자가 KDI부터 쭉 주장해왔던 재정주치, 경제정책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현재 이런 갑질 부분도 다 나와 있는데 검증을 도대체 더 할 게 뭔지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결정을 하든 인사권자의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든 매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들 지금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정의 시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뭐 볼 여지가 있다고? 일단은 굉장히 어렵게 지명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거치가 국민 통합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어렵게 결정했는데 또 이것을 그냥 손바닥보다 더 쉽게 뒤집은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이지만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대통령님도 여론 추이를 굉장히 잘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이 도전이라는 게 국민 통합적 발탁 인사에 대한 도전이지 인턴 비서관에 대한 언어 폭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손영공 시절에 너무 많이 폭력으로 시달려서 정치에 입문한 그 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도 발생했고요.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통합 행보 보수 흡수의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분한테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이 대표 뜻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그 뜻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조경태 의원님이 해수부 장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제안이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당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당의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5월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고 철학 같은데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연착륙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를 끝으로 네. 더 이상의 확장 정책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대통령의 저는 의도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통합과 협치 또 국민들의 이제 어떤 그런 동의 뭐 이런 데 대한 방점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상대 진영을 좀 흐트러 느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전략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진짜 하겠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링컨 대통령 얘기할 때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겨뤘던 정적들을 전부 법무, 재무, 국무장관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학술적으로 정적들의 내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협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건 통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두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 이른바 홍보용 인형이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내오는 그 이른바 내각 구성은 그거는 내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좀 진영을 흐트러뜨리자는 이제 그런 전략의 의도가 있는 건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저는 소신과 철학에 맞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내 철학과 소신, 신념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을 뻔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데 내가 거기서 과연 내가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결국 몇 사람이 가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진짜 통합이 되려면은 상대 진영의 동의를 추천이나 동의를 받는 사람들을 거꾸로 기용을 해줘야죠. 그래야 통합이 되는데 사람 몇 명 빼와서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다? 그게 진정한 저는 통합과 협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런 시도조차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신선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약간 지금 빈집털이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내가 한두 명 간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고 협치가 되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다음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안이 와도 안 가는 분위기가 팽배합니까? 지금 약간 이른바 이해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밀하게 물밑 조율을 거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좀 몇몇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